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린지화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용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인간의 열망에서 비롯된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힘차게 승천하는 비상과 상승의 기운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태몽 용꿈을 최고의 길몽으로 여기고 개천에서 용이 나길 바라며 용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합니다. 이 외에도 용과 관련된 말은 많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 옷은 용포, 임금님의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은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의 즉위를 하면 용기라고 합니다. 용은 여러 종류의 동물 모습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에 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겸비한 용은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 어디서나 세상을 지배하는 신으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용은 가장 강력한 존재로 표현되는 최고 세상의 아이콘입니다. 완전 무결한 용에게도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린입니다. 한비자의 세난편에 나오는 말로서 용은 두껍고 단단한 비늘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용의 비늘을 뚫을 수는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하나 단 하나 거꾸로 붙어있는 비늘, 즉 용의 목 밑 부분 심장 위에 있는 비늘 하나만은 매우 약합니다. 이 비늘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용의 가장 약한 급소인 셈입니다. 용을 죽이는 방법은 오직 여기를 공격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린지화란 사자성어는 용이란 동물은 본성이 착해서 잘 길들이면 그 등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하지만 자신의 목 부근에 부끄러 자란 한자끼리의 비늘인 영린을 잘못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면 화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영린지화라 말하게 되었으나 왕조 시대가 아닌 현대사회에서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을 통칭하여 영린지화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중성모략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간혹 부하가 상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연코 보복을 당합니다. 조직 생활에서 상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는 단 둘이 있을 때, 그것도 상사가 충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위험하기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진언을 하는 부하가 없다고 비난을 하지만 막상 영린지화를 감수하는 부하가 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린은 지도자가 잘못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약점을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체의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자유, 유능, 관계입니다. 이 중 사람은 유능한 데서 자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영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너는 무능하다, 너는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꾸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 바로 아랫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영린은 윗사람에만 있는 세상은 지나고 있습니다. 윗사람은 보복이라도 할 수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영린을 건드리면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합니다. 그 고통과 자괴감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영린은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대등한 관계, 더 나아가 상사가 아랫사람에게까지도 영린을 건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라는 현대판 영린을 건드리는 말은 안 하면 좋고 한다 해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영린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틀어지면 다시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쓰인 충고 하나가 평생 잊지 못할 비수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하기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비판이란 쓸데없고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 힘을 쓰게 만들고,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충고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충고 속에는 영린을 넘나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린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려 시험하기보다는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시간들이 더욱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영린지화에 대하여 정리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단 붉은색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홍보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